나레이터. 쉼없이 달려온 당신, 혹시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공허함에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성공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정상에 다다랐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쉼없이 달려와 마침내 원하던 바를 이뤘지만 오히려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다는 한 젊은이의 고민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 참으로 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질문의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절박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없으면 잠시 놀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평생 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을 구하면 됩니다. 계속 놀아도 되나요? 라고 묻지만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일종의 망상입니다.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하며 걱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되어버리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망상이라 부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쉬십시오. 평생 쉬어도 됩니까?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지금 할 일이 없으니 지금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할 일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돈을 벌러 나가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아내의 잔소리에 이끌려 무언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했다면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떠밀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오늘을 쉬십시오. 내일도 할 일이 없다면 내일도 편안히 쉬면 됩니다. 진정한 문제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당신의 집착입니다. 그 관념을 너무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잠시만 할 일이 없어져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상황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일할 때는 일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일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다고 아우성칩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할 일이 있을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한번 살아보고 할 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한가하게 지내보는 겁니다.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생각이 바뀌든 혹은 당신이 원치 않아도 세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할 일을 던져주든
변화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그 결과 무언가를 성취했다면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다 별할 일이 없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으니 그저 가만히 있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 자체가 바로 잘못된 생각, 즉 망상입니다. 가만히 지내다 보면 또 그에 맞는 새로운 상황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젊은이, 2달 정도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봤습니다. 무언가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반대로 살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무언가 목표를 잡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 비슷한 강박일까요? 지혜자.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수행은 가만히 있어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만약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다면 굳이 일하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역설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그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일을 해도 괜찮은 상태, 즉 일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 혼자서 잘 안 된다면 이런 강박관념에 대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지혜자, 물론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지금 저에게 이야기하듯 당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병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고통스러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조금 심한 편이니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을 조금 복용하며 지켜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너무 두렵거나 특별한 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코치에게 자세 교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파고드는 근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방 실증을 느끼고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실증을 내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규직 직장 생활보다는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성향이 모든 것에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권투 선수가 끈기와 집착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훈련한다면 그것은 성공의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한 여성을 향해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과거에는 사랑이라 불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됩니다. 이럴 때는 멈춰야 합니다.
연구소에서 한 과학자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매달리는 것은 독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이대한 발견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착이라는 성향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 성향이 어떤 대상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파괴적인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성향이 현재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간의 방향 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에게 파도는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파도는 짜릿한 즐거움을 주는 동력이 됩니다. 바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불어오는 바람은 때로 우리를 성가시게 하지만 돛을 달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젊은이, 사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성격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자. 겁이 많은 사람은 사실 사업에 적합한 성향은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 돈을 벌지는 몰라도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늘 괴롭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는 마치 배포가 작은 사람이 큰 도박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패가 들어와도 나쁜 패가 들어와도 얼굴에 모든 감정이 드러나 상대에게 술을 다 읽히고 스스로는 불안감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업이나 투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에서는 잃고 어떤 종목에서는 따면서 전체적으로 1년을 결산해보니 이익이더라.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손해를 보고 어떤 날은 이익을 보고 어떤 날은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겁이 많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 순간 모든 거래에서 이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손해에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자신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모험적인 사업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처럼 성공과 실패의 폭이 크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 건강에 훨씬 이로울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레이터.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바깥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쉬는 것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우리의 집착이 스스로를 불안과 공허함 속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성향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손을 잡고 도움을 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가장 편안한 길을 찾아나가는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나레이터. 쉼없이 달려온 당신, 혹시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공허함에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성공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정상에 다다랐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쉼없이 달려와 마침내 원하던 바를 이뤘지만
오히려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다는 한 젊은이의 고민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 참으로 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질문의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를 고민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절박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없으면 잠시 놀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평생 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을 구하면 됩니다. 계속 놀아도 되나요? 라고 묻지만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일종의 망상입니다.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하며 걱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되어버리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망상이라 부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쉬십시오. 평생 쉬어도 됩니까?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지금 할 일이 없으니 지금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할 일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돈을 벌러 나가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아내의 잔소리에 이끌려 무언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했다면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떠밀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오늘을 쉬십시오. 내일도 할 일이 없다면 내일도 편안히 쉬면 됩니다. 진정한 문제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당신의 집착입니다. 그 관념을 너무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잠시만 할 일이 없어져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상황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일할 때는 일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일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다고 아우성칩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할 일이 있을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한번 살아보고 할 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한가하게 지내보는 겁니다.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생각이 바뀌든 혹은 당신이 원치 않아도 세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할 일을 던져주든 변화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그 결과 무언가를 성취했다면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다 별할 일이 없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으니 그저 가만히 있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 자체가 바로 잘못된 생각, 즉 망상입니다. 가만히 지내다 보면 또 그에 맞는 새로운 상황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젊은이, 2달 정도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봤습니다. 무언가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반대로 살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무언가 목표를 잡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 비슷한 강박일까요? 지혜자.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수행은 가만히 있어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만약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다면 굳이 일하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역설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그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일을 해도 괜찮은 상태, 즉 일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 혼자서 잘 안 된다면 이런 강박관념에 대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지혜자, 물론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지금 저에게 이야기하듯 당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병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고통스러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조금 심한 편이니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을 조금 복용하며 지켜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너무 두렵거나 특별한 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코치에게 자세 교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파고드는 근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방 실증을 느끼고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실증을 내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규직 직장 생활보다는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성향이 모든 것에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권투 선수가 끈기와 집착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훈련한다면 그것은 성공의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한 여성을 향해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과거에는 사랑이라 불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됩니다. 이럴 때는 멈춰야 합니다. 연구소에서 한 과학자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매달리는 것은 독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이대한 발견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착이라는 성향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 성향이 어떤 대상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파괴적인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성향이 현재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간의 방향 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에게 파도는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파도는 짜릿한 즐거움을 주는 동력이 됩니다. 바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불어오는 바람은 때로 우리를 성가시게 하지만 돛을 달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젊은이, 사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성격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자, 겁이 많은 사람은 사실 사업에 적합한 성향은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 돈을 벌지는 몰라도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늘 괴롭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는 마치 배포가 작은 사람이 큰 도박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패가 들어와도 나쁜 패가 들어와도 얼굴에 모든 감정이 드러나 상대에게 술을 다 읽히고 스스로는 불안감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업이나 투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에서는 잃고 어떤 종목에서는 따면서 전체적으로 1년을 결산해보니 이익이더라.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손해를 보고 어떤 날은 이익을 보고 어떤 날은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겁이 많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 순간 모든 거래에서 이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손해에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자신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모험적인 사업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처럼 성공과 실패의 폭이 크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 건강에 훨씬 이로울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레이터,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바깥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쉬는 것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우리의 집착이 스스로를 불안과 공허함 속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성향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손을 잡고 도움을 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가장 편안한 길을 찾아나가는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나레이터, 쉼없이 달려온 당신, 혹시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공허함에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성공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정상에 다다랐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쉼없이 달려와 마침내 원하던 바를 이뤘지만 오히려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다는 한 젊은이의 고민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 참으로 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질문의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를 고민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절박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없으면 잠시 놀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평생 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을 구하면 됩니다. 계속 놀아도 되나요? 라고 묻지만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일종의 망상입니다.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하며 걱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되어버리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망상이라 부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쉬십시오. 평생 쉬어도 됩니까?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지금 할 일이 없으니 지금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할 일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돈을 벌러 나가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아내의 잔소리에 이끌려 무언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했다면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떠밀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오늘을 쉬십시오. 내일도 할 일이 없다면 내일도 편안히 쉬면 됩니다. 진정한 문제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당신의 집착입니다. 그 관념을 너무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잠시만 할 일이 없어져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상황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일할 때는 일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일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다고 아우성칩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할 일이 있을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한번 살아보고 할 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한가하게 지내보는 겁니다.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생각이 바뀌든 혹은 당신이 원치 않아도 세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할 일을 던져주든 변화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그 결과 무언가를 성취했다면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다 별할 일이 없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으니 그저 가만히 있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 자체가 바로 잘못된 생각, 즉 망상입니다. 가만히 지내다 보면 또 그에 맞는 새로운 상황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젊은이, 2달 정도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봤습니다. 무언가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반대로 살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무언가 목표를 잡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 비슷한 강박일까요? 지혜자.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수행은 가만히 있어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만약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다면 굳이 일하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역설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그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일을 해도 괜찮은 상태, 즉 일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 혼자서 잘 안 된다면 이런 강박관념에 대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지혜자, 물론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지금 저에게 이야기하듯 당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병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고통스러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조금 심한 편이니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을 조금 복용하며 지켜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너무 두렵거나 특별한 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코치에게 자세 교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파고드는 근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방 실증을 느끼고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실증을 내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규직 직장 생활보다는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성향이 모든 것에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권투 선수가 끈기와 집착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훈련한다면 그것은 성공의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한 여성을 향해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과거에는 사랑이라 불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됩니다. 이럴 때는 멈춰야 합니다. 연구소에서 한 과학자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매달리는 것은 독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이대한 발견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착이라는 성향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 성향이 어떤 대상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파괴적인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성향이 현재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간의 방향 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에게 파도는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파도는 짜릿한 즐거움을 주는 동력이 됩니다. 바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불어오는 바람은 때로 우리를 성가시게 하지만 돛을 달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젊은이, 사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성격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자, 겁이 많은 사람은 사실 사업에 적합한 성향은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 돈을 벌지는 몰라도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늘 괴롭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는 마치 배포가 작은 사람이 큰 도박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패가 들어와도 나쁜 패가 들어와도 얼굴에 모든 감정이 드러나 상대에게 수를 다 읽히고 스스로는 불안감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업이나 투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에서는 잃고 어떤 종목에서는 따면서 전체적으로 1년을 결산해보니 이익이더라.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손해를 보고 어떤 날은 이익을 보고 어떤 날은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겁이 많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 순간 모든 거래에서 이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손해에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자신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모험적인 사업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처럼 성공과 실패의 폭이 크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 건강에 훨씬 이로울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레이터,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바깥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쉬는 것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우리의 집착이 스스로를 불안과 공허함 속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성향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손을 잡고 도움을 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가장 편안한 길을 찾아나가는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나레이터, 쉼없이 달려온 당신, 혹시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공허함에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성공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정상에 다다랐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쉼없이 달려와 마침내 원하던 바를 잃었지만 오히려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다는 한 젊은이의 고민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 참으로 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질문의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를 고민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절박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없으면 잠시 놀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평생 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을 구하면 됩니다. 계속 놀아도 되나요? 라고 묻지만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일종의 망상입니다.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하며 걱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되어버리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망상이라 부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쉬십시오. 평생 쉬어도 됩니까?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지금 할 일이 없으니 지금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할 일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돈을 벌러 나가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아내의 잔소리에 이끌려 무언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했다면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떠밀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오늘을 쉬십시오. 내일도 할 일이 없다면 내일도 편안히 쉬면 됩니다. 진정한 문제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당신의 집착입니다. 그 관념을 너무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잠시만 할 일이 없어져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상황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일할 때는 일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일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다고 아우성칩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할 일이 있을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한번 살아보고 할 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한가하게 지내보는 겁니다.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생각이 바뀌든 혹은 당신이 원치 않아도 세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할 일을 던져주든 변화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그 결과 무언가를 성취했다면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다 별할 일이 없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으니 그저 가만히 있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 자체가 바로 잘못된 생각, 즉 망상입니다. 가만히 지내다 보면 또 그에 맞는 새로운 상황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젊은이, 2달 정도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봤습니다. 무언가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반대로 살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무언가 목표를 잡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 비슷한 강박일까요? 지혜자.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수행은 가만히 있어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만약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다면 굳이 일하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역설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그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일을 해도 괜찮은 상태, 즉 일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 혼자서 잘 안 된다면 이런 강박관념에 대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지혜자, 물론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지금 저에게 이야기하듯 당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병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고통스러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조금 심한 편이니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을 조금 복용하며 지켜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너무 두렵거나 특별한 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코치에게 자세 교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파고드는 근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방 실증을 느끼고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실증을 내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규직 직장 생활보다는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성향이 모든 것에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권투 선수가 끈기와 집착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훈련한다면 그것은 성공의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한 여성을 향해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과거에는 사랑이라 불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됩니다. 이럴 때는 멈춰야 합니다. 연구소에서 한 과학자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매달리는 것은 독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이대한 발견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착이라는 성향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 성향이 어떤 대상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파괴적인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성향이 현재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간의 방향 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에게 파도는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파도는 짜릿한 즐거움을 주는 동력이 됩니다. 바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불어오는 바람은 때로 우리를 성가시게 하지만 돛을 달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젊은이, 사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성격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자,
겁이 많은 사람은 사실 사업에 적합한 성향은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 돈을 벌지는 몰라도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늘 괴롭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는 마치 배포가 작은 사람이 큰 도박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패가 들어와도 나쁜 패가 들어와도 얼굴에 모든 감정이 드러나 상대에게 수를 다 읽히고 스스로는 불안감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업이나 투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에서는 잃고 어떤 종목에서는 따면서 전체적으로 1년을 결산해보니 이익이더라.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손해를 보고 어떤 날은 이익을 보고 어떤 날은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겁이 많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 순간 모든 거래에서 이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손해에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자신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모험적인 사업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처럼 성공과 실패의 폭이 크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 건강에 훨씬 이로울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레이터.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바깥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쉬는 것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우리의 집착이 스스로를 불안과 공허함 속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성향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손을 잡고 도움을 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가장 편안한 길을 찾아나가는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나레이터. 쉼없이 달려온 당신, 혹시 목표를 이룬 뒤 찾아오는 공허함에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성공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정상에 다다랐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쉼없이 달려와 마침내 원하던 바를 이뤘지만 오히려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다는 한 젊은이의 고민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 참으로 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질문의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를 고민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절박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없으면 잠시 놀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평생 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을 구하면 됩니다. 계속 놀아도 되나요? 라고 묻지만 이것은 일어나지